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요즘 많기는 해요. 신도시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무권리짜리라고 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많이 꼬시는 업체들이 많이 생겼죠. 이번에 만나신 그 57세가 되신 그 건물주분이 사실 뭘 많이 바라고 욕심부리려고 그것을 산 건 아니에요. 아니, 정확히 그 건물 전체를 산 게 아니라 그 구분 건물, 그러니까 그 분양 건물이라고 하죠. 그것만 일부를 분양을 받으신 거죠. 그 건물주분은 근 30년 동안 정말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신 적도 없고, 뭐 돈을 어떻게 쓰실 줄도 모르셨던 분이었고, 제대로 된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아까워하셨죠. 차도 정말 푹 썩은 로체를 몰고 다니셨고요. 그냥 딱 봐도 평범한 우리네 아버지 세대 그 얼굴이었습니다. 일단 그 회사에서 30년을 근속했다는 건 그분이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조직 생활에서도 뭐가 나지 않게 융통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사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단 뭐 30년 동안 자식들도 다 키웠고 평생 회사 생활만 했는데 다른 걸 하기도 애매하고, 이 나이 먹고 뭐 또 장사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요. 조그만 금액이라도 꾸준히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만 들어오면 우리 내외 밥은 먹고 살겠구나, 뭐 그런 마음으로 그 건물을 분양 받으신 거였죠. 그리고 그분에게는 평생 안 쓰고 모은 그 피 같은 돈 3억이라는 현금과 오래됐지만 그래도 대출은 다 갚아가지고 온전히 내 집인 집 한 채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분도 꼬마 빌딩 같은 그런 건물을 꼭 사고 싶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건물 가격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수십억씩 되는 건물을 그 살만한 그런 뭐 언간생심 뭐 생각도 못 하셨고, 그래도 목 좋은 곳에 하나 뭐 똑똑한 건물 분양 건물 하나 받으면 한 달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가진 돈은 뭐 털어가지고 믿을 건 부동산뿐이다. 그래서 상가 건물을 알아보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노후 보장을 하기 위한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뭐 품위 있게 늙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평생 일만 하고 전 재산 다 털어서 한 달에 두 내외 먹고 살 돈 200만 원 정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하는 거 그렇게 큰 욕심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생각은 아니잖아요.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가져가겠다는 거. 처음에 그분 사시는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시긴 한데 그 빈 상가들이 매매되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3억으로 살 수 있는 건 건물도 오래되고 또 기껏해야 그 월세 100만 원도 못 받는 건물들이 태반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억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은행에 넣어놔도 사실 생활비를 충당하는 건 택도 없겠지만 그 10평도 안 되는, 실평수 10평도 안 되는 그 10평짜리 가게가 3억이나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뭐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 담보로 한 2억 정도 받아서 5억짜리 건물을 찾으시게 됩니다. 그분 입장에서는 2억을 빚진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베팅을 하시려고 그 당시 아파트 담보로 2억을 빌리시고 5억 가지고 일단 뭐 분양 상가를 찾게 되신 거죠. 그래도 5억 정도로 가게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되긴 했지만 아파트 세대수도 좀 많은 곳에, 그런데 유동도 좀 다니고 이런 곳에 건물들을 많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매물들도 그 별로 없었고, 그리고 한 달에 200만 원 받기가 어렵죠. 월세가 200만 원짜리가 있어도 이미 2억을 빌리셨다 보니까 그 이자까지 낼 것까지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뭐 가져가시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일단 뭐 2억 대출 받았기 때문에 한 달에 80만 원을 은행에 내야 하는 상황에서 뭐 수중에 떨어지는 거는 뭐 120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시간은 계속 가게 됩니다. 원래 뭐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도 사실 이런 경우들이에요. 계속해서 시간이 가고 매일매일 생활비를 까먹고 마음이 급해지던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초역세권 분양상가 6% 확정 수익 보장, 2019년까지 개통, 강남까지 20분. 누가 봐도 혹하는 멘트죠. 6%의 확정 수익이라면 이게 바로 그 어르신이 원하던 조건이었어요. 6%의 수익률이라면 뭐 1년에 3천만 원, 예를 들면은 5억이 있잖아요. 5억 중에서 6%면은 연간 3천만 원인 거고, 3천만 원을 12로 나누게 되면 월 250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러면 5억으로 사서 250 정도가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돈 빌렸던 2억에 관련된 이자 80만 원을 제해도 뭐 한 170만 원 정도 뭐 남잖아요. 170만 원 받고 뭐 연금도 좀 받고 뭐 좀 아껴 쓰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들게 된 거고, 뭐 그 정도에서 만족하자 해서 그쪽 상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새로 생긴 상권에서는 5억짜리가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1층 매장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신도시 상권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도 입찰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짓는 사람한테 가장 많은 금액을 내놓은 사람한테 그 땅을 주는 거고, 그 땅에서 또 분양 수익을 주려다 보니까 뭐 건물 짓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경기도권도 5억짜리 요즘 찾기 힘듭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서울권이다 보니까 5억 정도로 하게 되면 1층은 택도 없고 2층이나 지하 정도밖에 없었던 거죠. 일단 뭐 최소 10억 정도는 있어야 15평 정도 매장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2억 빚도 지금 정말 마음의 빚인데 여기서 또 5억에서 또 5억을 더 빚을 진다는 건 어르신 입장에서는 사실 뭐 힘들죠.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던 중에 또 그 사이에 또 유명 빵집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고, 스타벅스나 이런 뭐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하나둘씩 무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 물건인가? 이것까지 놓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게 계속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대행사에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 지금 이 자리 놓치면 크게 후회할 거라고. 여기에 대형마트도 이제 들어오고 프랜차이즈 음식점들도 계속 계약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가서 봐도 진짜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까지 다 맞춰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분양 받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옆집 계약을 이미 쓴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분양 대행사에서. 분양 대행사에서 보여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실제로 6%의 확정 수익이 담긴 그 임대료가 적혀 있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50만 원. 분양 대행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분양 건물을 담보로 장기 저리로 4억 정도 대출을 받고, 1억 정도는 아파트 추가 대출 받게 되면 일단 10억짜리 그 분양 건물을 분양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 봅시다. 아파트 담보대출이자 이미 지금 120만 원 나가고요. 분양 건물 담보대출이자 130만 원. 총 이자만 250만 원. 10억 건물을 샀을 때 이자만 250만 원이 나가는 이런 계산이 되는 거고요. 일단 그래도 아까 월세 계약서 본 것처럼 이자를 내더라도 월세로 450만 원을 받게 되니까 이자 250 내고 200은 남게 되잖아요. 일단 뭐 나한테 200만 원은 떨어진다는 계산이 들게 되는 거고, 뭐 유명 프랜차이즈도 계속 들어오고, 또 우리 지금 옆집도 또 임대차 계약이 됐다는 소문도 들리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이 물건까지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초조해지고, 결국에는 그분은 인생 최대의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스스로. 전재산 3억과 아파트 담보로 3억을 또 대출을 받고, 건물 담보로 4억, 도합 7억의 빚. 그리고 1년이 지난 현재 그분 사신 그 분양 건물 아직도 공실이에요. 그 임대차 계약이 됐던 옆집 임차인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6개월 만에 망해서 나갔고, 하나둘씩 계속해서 간판이 바뀌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된 거죠. 또 나갔던 자리에, 또 망한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가 또 망해서 나가고, 또 망해서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옆에서 분양받았던 사람도 직접 또 무언가를 차렸다가 또 문을 닫아버리고. 일단 뭐 처음에 제시했던 월세 450만 원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임대료였다는 걸 일단 아시게 되죠. 1년 동안 야금야금 월세를 조금씩 내려가면서 벌써 300만 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도 임차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450만 원의 월세는 비현실적이었던 거고, 430, 400, 370, 350 계속 한 달에 이자만 계속 나가니까 계속 내려줬던 거죠. 그래도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300만 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300만 원이 너무 비싸니까 또 깎아달라고. 환장을 노르십니다, 이러면. 1년 동안 피폐해진 정신과 스트레스, 정말 욕밖에 안 나왔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에 걸려있는 부동산 임대차 그 번호를 보고서 정말 나지막히 개새끼들 이런 욕을 하면서 그 임대문의를 그냥 떼버리시더라고요. 정말 힘드신 상황이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일단 뭐 300만 원 월세 받아도 250만 원 이자 내고 나면 뭐 세금 띄고 뭐 하면 사실 마이너스예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일단 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벌써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카드로다가 또 됐고, 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싸웁니다. 한 30년 사이좋게 지내셨던 그 가정은 파괴가 되고, 또 사모님하고 매일 싸우고, 연체 몇 번 하고 신용 떨어지니까 이자는 이자대로 계속해서 높아만 지고, 그냥 성실히 살아온 그분의 30년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다가 10평대 상가를 요즘 300만 원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이러면서 나쁜 건물주가 돼버렸으니 그 어르신 이제 어떻게 살죠? 이러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신도시 상권, 신축 건물도 위험하지만 신도시 상권의 신축 건물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속된 말로 한 2명의 임차인, 3명의 임차인만
망했다 나가고 망했다 나가면은 어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아요. 최소 5년 이상은 안정이 되는 걸 보고서 그때 다시 분석을 해도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양 건물은 절대로 사지 마세요. 특히나 직장 생활만 하시다가 지금 평생 모은 돈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거는 절대로 분양 건물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분처럼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신 분양주들 요즘 너무 많이 보입니다. 꼭 조심하시고요. 분양 건물은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